안녕하세요. 10년간 여러분의 건강을 돌봐온 신경과 의사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주무시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에서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밤 그러신다면요?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다들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깊은 밤 단 한 번이라도 화장실 때문에 잠을 깬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번 깨는 걸 나이 탓으로 여기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우리 몸은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쉴 수 있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을 깬다는 것은 우리 몸의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꼭 살펴봐야 할 문제죠. 제가 지난 10년간 많은 분들을 뵈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점은 대부분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나치신다는 것이었어요. 밤에 화장실 한번 가는 게 뭐 어때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랍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잠에서 깨면 우리의 깊은 잠이 방해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잠이라는 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우리 몸을 돌보며 지켜주는 힘을 키우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랍니다. 이 귀한 휴식 시간이 방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충분히 재충전할 시간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고 온종일 무거운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이게 단순히 피곤함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잠을 설치면 몸을 지키는 힘이 약해져요.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다른 병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과 혈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혈압은 자연스레 편안한 상태가 되거든요. 하지만 자꾸 깨면 이 좋은 리듬이 깨져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고혈압이나 심장에 무리가 가는 병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캄캄한 밤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르신들께는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몸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답니다. 잠이 부족하면 마음이 울적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 이 호르몬은 우리가 잠든 밤에 더 활발하게 일한답니다. 밤사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절해 주지요. 이 호르몬 덕분에 밤에 10시간 동안 푹 자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는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깰 일이 없는 거랍니다. 밤에 이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서 우리가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도와줘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이 나오는 양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밤에도 낮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방광이 차면 잠에서 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간뇨라고 부르는 증상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랍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겪는지 살펴보면 놀라실 거예요. 40대는요. 약 40%가 경험하고 50대는 50%나 된답니다. 60대는 60%,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9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거의 90%가 이로 인해 불편을 겪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이 탓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하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야간뇨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또 꼭 관리해야 하는 증상이에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알맞은 치료를 함께 받으면 밤에 푹 주무실 수 있어요. 다시 편안한 잠을 되찾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배웠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5살 된 남성분이셨는데 하룻밤에 서너 번씩 깨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낮에 너무 피곤하고 힘드셨던 거죠.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괜히 짜증만 늘었다고 하셨어요. 아내분과도 사소한 일로 부딪히고 기분도 자꾸 우울해지셨고요. 그래서 결국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항기뇨 호르몬 수치에 문제가 있었죠.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전립선에 작은 변화가 있으셨어요.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기로 했죠.
알맞은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어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으셨어요. 아침까지 편안하게 푹 주무시게 된 거예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깊이 잠든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정말 달라 보여요. 라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밤에 자꾸 깨는 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몸 건강에도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가장 희망적인 소식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혼자 힘들어하고 계세요.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랍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 돌봐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내 몸을 아끼는 방법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밤에 편안히 주무시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물 마시는 습관을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많은 분들께서 건강을 위해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드시려고 하죠. 심지어 3리터까지 목표로 하기도 하세요. 물론 물을 잘 마시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밤에 자주 깨신다면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하루에 마실 물은 대부분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 6시 이후부터는 물 마시는 양을 조금씩 줄여주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가급적 물을 피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혹시 목이 마르시면 입안을 가볍게 헹궈주시고요. 꼭 마셔야 한다면 아주 조금만 드세요. 많은 분들이 주무시다 목이 마르다고 물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습관이 안 좋은 순환을 만들 수 있어요. 물을 마시면 소변이 마려워지고 그래서 또 잠에서 깨게 되죠. 깨고 나면 또 목이 마르는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카페인과 술도 조심해야 한답니다. 커피나 녹차, 콜라 같은 음료 말이에요. 이런 음료들은 우리 몸이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해요.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는 잠시 멀리하는 게 어떨까요? 술도 비슷한 영향을 줘요.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답니다. 술 기운에 처음에는 졸릴 수 있어도 깊은 잠을 자는 건 방해하거든요. 게다가 술도 소변을 자주 마렵게 해서 밤중에 화장실에 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방광을 훈련시키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 몸의 방광은요, 근육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근육처럼 운동으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방광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아주 조금씩 참아보는 거예요. 참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처음엔 5분이나 10분 정도로 시작해보세요. 그러다 차츰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이 더 많은 소변을 담을 수 있게 되고요. 자연스레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답니다. 너무 무리해서 참으시면 안 돼요. 자칫 방광염 같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항상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차근차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셨을 때는요,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서둘러 나오시곤 하는데 방광이 다 비워지지 않으면 금방 또 신호가 온답니다. 조금 여유를 갖고 천천히 완전히 비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골반, 근육을 키우는 운동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출산 후에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 마찬가지랍니다. 이 골반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이 바로 케겔 운동이에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정말 좋답니다. 마치 소변을 보다가 잠시 멈추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골반 아래쪽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빼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이에요. 하루에 3번 정도 한번 하실 때 10번씩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마음이에요. 딱 일주일이나 한 달? 짧게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요. 적어도 2-3달은 꾸준히 해주셔야 한답니다. 이 운동의 좋은 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거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편안하게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시작해보세요. 체중을 관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비만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특히 뱃살이 많으면 방광에 압박을 주어서 화장실 신호가 더 자주 오게 돼요. 또 비만은 수면 무호흡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야간요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주무시는 동안 숨을 멈추게 되면 우리 몸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 심장에서 특별한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만들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야간요를 줄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물론 적당한 운동도 꼭 필요하고요. 하지만 운동하는 시간은 신중하게 고르셔야 해요. 너무 늦은 저녁에 힘든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늦은 밤 운동은 단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가급적 해가 있을 때 오전에나 이른 오후에 하시는 게 좋답니다. 너무 힘든 운동은 피해주세요. 가볍게 걷거나 살짝 뛰거나 수영 같은 활동이 몸을 편안하게 해줘요. 운동은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번 정도면 충분해요. 이만큼만 꾸준히 해주셔도 정말 좋답니다. 몸 전체가 더 건강해질 거예요.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고 체중 조절에도 보탬이 된답니다. 다리를 올려주는 습관도 참 좋아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거나 오래 앉아 계셨다면요. 다리 쪽으로 체액이 모이게 돼요. 밤에 누우면 이 체액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소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다리를 잠시 심장보다 살짝 높게 두고 쉬시면 큰 도움이 돼요. 소파에 편안히 누우신 채로 쿠션 위에 다리를 올리고 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있던 수분이 미리 몸으로 돌아와 낮 시간에 소변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밤에 생기는 소변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무시는 자세도 중요해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는 것보다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더 편안할 수 있어요. 혹시 코를 골거나 수면 중에 잠시 숨을 멈추는 증상이 있다면 옆으로 눕는 자세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살짝 높게 하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베개를 하나 더 받치시거나 침대 머리맡을 조금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몸속 체액이 원활하게 돌아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답니다. 드시는 음식도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음식을 짜게 먹으면 몸에 수분이 더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만큼은 가급적이면 조금 싱겁게 드시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특히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아서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나 과일 그리고 통곡물 위주로 챙겨 드시면 어떨까요? 과일의 경우 저녁에는 물이 많은 종류보다는 수분이 적은 것을 고르시는 게 현명해요. 예를 들어 수박이나 참외처럼 물이 많은 과일은 오전에 드시고 저녁에는 잠시 참아주세요. 드시는 약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혈압이나 심장 문제로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약은 몸에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도록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저녁에 이뇨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오전에 드시는 걸로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다른 약들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부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 또는 우울증 약 같은 것들이 소변에 영향을 주기도 한답니다. 지금 드시는 약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꼭 의사 선생님과 밤에 깨는 증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세요. 주변 환경도 한번 살펴볼까요? 방의 온도나 분위기도 편안한 잠에 정말 중요하답니다. 주무시는 공간이 너무 더우면 땀이 나서 잠을 설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이 마를 수도 있거든요. 침실은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좋아요. 살짝 시원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딱 알맞아요. 이불을 덮으면 포근하니까 춥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주무시는 방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주세요. 작은 불빛이라도 잠을 돕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방해해서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져요. 암막 커튼을 활용하시고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작은 불빛도 가려주세요. 소음도 잠을 방해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참 중요해요. 잠드는 습관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주말이라고 너무 늦잠을 자는 건 좋지 않아요. 우리 몸은 정해진 생활 리듬을 참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의 시계가 안정된답니다. 그러면 몸에 좋은 호르몬도 규칙적으로 나와요. 낮잠 시간도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너무 길게 주무시거나 늦은 오후에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혹시 낮잠이 꼭 필요하시면 오후 3시 전에 20분 정도만 짧게 주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마음을 돌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바로 반응하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잠을 방해하게 돼요. 게다가 스트레스는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화장실에 더 자주 가고 싶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것들이요. 가벼운 스트레칭도 마음에 안정을 준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쯤부터는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은 잠시 멀리 해주세요.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우리의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편안한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혹시 밤에 잠이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셨다면 다시 잠들 때 기억해 둘 점이 있어요. 불을 너무 환하게 켜지 않는 게 좋아요. 밝은 빛은 우리 뇌를 깨우거든요. 은은한 무드등이나 발밑을 비추는 작은 등만 이용해 보세요. 화장실에서 돌아와서 바로 눕지 마시고 잠시 의자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그리고 시계는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시간을 확인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잠들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저 편안히 누워서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잠이 올 거예요. 생활 속 작은 변화로 밤을 편안하게 보내는 방법들을 살펴봤어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마음이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 마시고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저녁에 마시는 물의 양부터 조절해볼까요? 그게 익숙해지면 커피나 술을 줄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좋은 습관을 더해가는 거죠. 어느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뿐해진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꿔도 밤에 자꾸 깨신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몸에 다른 질환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으면 피 속에 단기 많아져 소변이 더 자주 만들어져요. 그래서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야 밤에 깨는 일도 줄어들거든요.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예요. 심장 기능이 조금 약해진 것도 밤에 자주 깨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다리에 모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서 온몸으로 다시 퍼지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심장을 잘 돌보면 이 문제도 나아질 수 있어요. 콩팥 신장의 건강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 몸의 소변량을 조절해주기 때문이죠. 만약 콩팥의 기능이 약해지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변을 만들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콩팥 건강이 염려된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간단한 혈액과 소변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요. 주무시는 동안 숨을 잠시 멈추게 되면 우리 몸이 깜짝 놀라게 돼요. 이때 소변을 더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답니다. 혹시 코를 심하게 골지는 않으신가요? 자다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나 아침에 머리가 아프고 입이 마르는 것도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검사를 받고 알맞은 치료를 하면 밤에 깨는 불편함도 함께 사라질 수 있어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죠. 커진 전립선이 소변이 나오는 길을 눌러서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고 밤에도 잠을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로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심할 때만 수술을 고려하게 돼요. 대부분은 약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50세 이상 남성분이라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립선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성분들은 방광에 염증이 생기거나 방광이 너무 예민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방광염은 세균 때문에 생기는데 소변을 볼 때 찌릿하고 아픈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항생제 치료를 통해 쉽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방광이 민감해져 소변이 조금만 차도 참기 힘든 증상입니다. 약물 요법과 방광 훈련을 함께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폐경기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방광과 요도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간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역시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야간뇨 발생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자주 잠에서 깨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받으면 수면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간뇨 증상도 완화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생활 습관을 개선했음에도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진찰을 받아보십시오. 특히 밤에 3번 이상 깨어난다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소변에 혈액이 보이거나 배뇨시 통증이 있는 경우, 혹은 소변 줄기가 약하고 잔뇨감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우선 상세한 문진부터 시작합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 야간 기상 횟수 동반 증상 등을 질문합니다. 문진 후에는 소변 검사를 시행하여 염증이나 혈액 유무를 확인합니다. 소변 내 당 수치도 확인하며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 등을 점검합니다. 남성은 전립선 검사를, 여성은 부인과 관련 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배뇨일지 작성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 사흘 동안의 음수량과 배뇨 시간 및 양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환자의 배뇨 패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방광, 신장, 전립선 상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요역동학 검사라는 특수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방광 기능을 정밀하게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치료법이 결정됩니다. 항인효 호르몬이 부족하다면 호르몬 보충 요법을 시행합니다.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약물을 취침 전 복용하면 야간 소변 생성이 줄어듭니다. 이 약은 효과가 뛰어나지만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과민성 방광이 원인일 경우 방광을 안정시키는 약물 치료를 진행합니다. 전립선이 커져 불편하시다면 크기를 줄여주거나 소변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약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것과 더불어 일상 속 좋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약에만 의존해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건강한 생활을 병행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일주일만 해도 금방 효과를 보시고 다른 분은 한 달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혹은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조급해 마시고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는 마음이 중요해요. 중간에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과 자주 소통하며 치료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세요. 가족의 따뜻한 응원도 큰 힘이 됩니다. 밤에 자주 깨는 일은 본인뿐 아니라 곁에서 함께 잠드는 배우자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배우자의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분명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준비하실 때 음식을 싱겁게 만들고 카페인이 든 음료 대신 다른 것을 챙겨주고 함께 저녁 산책을 나서는 것들이죠.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어르신께서는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밤에 화장실로 이동하시다 넘어지는 사고가 의외로 많습니다. 주무시는 곳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걸릴 만한 물건은 없는지 살펴주세요. 은은한 조명을 켜두어 어둡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두거나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안전을 위해 추천합니다.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잠시 앉아 어지러운 느낌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해요.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도 밤에 소변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보통 만 5살이 지난 후에도 밤에 실수를 한다면 얀요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른들의 야간요와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대부분 아이가 크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진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아요. 절대로 아이를 나무라거나 창피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몸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랍니다. 임신 중에도 밤에 화장실을 자주 찾게 돼요. 태아가 자라면서 방광을 누르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것이랍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변화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기를 낳고 나면 대부분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물을 너무 안 드시면 안 돼요. 임신 중에는 몸에 물이 꼭 필요하답니다. 잠들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그리고 낮에는 골반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꾸준히 운동하시면 정말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밤에 자주 깨는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로 창피한 일이 아니랍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또 관리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시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말 못하고요.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기도 꺼려 하세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해결할 방법도 다양하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매일 마주하는 문제예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유별나거나 숨길 일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를 내서 빨리 도움을 청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건강만큼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편안한 잠이에요. 밤에 깨지 않고 푹 자는 건 우리가 누려야 할 소중한 시간이죠.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녁 시간에는 물을 조금만 드셔보세요. 커피나 술도 잠시 멀리 해보고요. 방광을 건강하게 만드는 훈련도 해보시고 꾸준히 운동도 해보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만약 2주 정도 꾸준히 해보셨는데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전문가와 함께하면 분명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은 스스로가 가장 잘 돌봐야 해요.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밤에 자꾸 깨는 것도 중요한 신호 중 하나예요. 이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잘 대처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랍니다.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침을 개운하게 맞는 것. 이게 바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시작 아닐까요?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부터는 주무시기 전에 물을 조금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골반 근육을 위한 간단한 운동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혹시 주위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힘들어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효과를 보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편안하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아는 만큼 성심껏 답변해 드릴게요. 우리 모두 편안한 잠을 위해 함께해요. 우리 모두 포근한 밤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은 꼭 단잠 주무세요.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신경과 의사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이 영상은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알맞은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만약 힘든 증상이 계속되면 꼭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우리의 건강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세상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늘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응원할게요.